네, 강남갑의 국회의원 서명옥입니다. 정기석 이사장님께 질의 여쭙겠습니다. 네. 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이사장님, 건보공단이 제출한 장기 추계에 따르면은 2027년부터 수지 적자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2029년부터는 누적 수지 적자가 다시 적자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해 가지고 건강보험 납부자는 감소하고요. 그리고 보장해야 할 노령 인구는 증가하는 구조 때문에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맞죠? 네. 네. 현재 건강보험 시스템에서 수입을 늘리는 것은 구조상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불필요한 지출은 없는지 철저한 분석 후에 지출 절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일례로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은 브레인 MRI를 통해서 유한 질병 한 건을 발견하는데 보장성 강화 정책 이전에는 MRI 촬영 2.7건이면 가능했습니다. 그렇지만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에는 MRI 촬영을 12건이나 해야 질병 하나를 발견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고가의 MRI 검사가 남발되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케어로 2018년 10월부터 2022년까지 4년간 MRI 급여 보장으로 무려 1조 4,3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즉 보장성 강화 정책은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라든지 검토 없이 급하게 시행된 거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는 어떠신가요? 그래서 아마 이제 죄송합니다, 이사장님. 그럼 제가 계속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보장성 강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정확한 분석 없는 무분별한 보장성 강화는 아니라고 봅니다. 정작 필요한 어려운 계층하고 필요한 질환과 필요한 검사에 저는 이 보장성 강화가 되어야 되지. 그래야 우리가 모든 국민이 건강한 권리를 누릴 수 있고요. 이게 저는 국민건강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에 있어서는 이런 불필요한 과잉 급여 기준을 조정하고 계시나요? 예, 저희가 조금 더 합리적으로 네. 진료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여러 가지 자료를 지금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보장성 강화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급여 조정을 하고 있는 품목은 하나도 없나요? 일단은요, 이사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네. 보장성 강화가 이렇게 과잉된 것에 대해서 조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를 좀 더 분석해가지고 저한테 의원실로 좀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두 번째 하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에 대해서 제가 지적드리겠습니다. 최근 5년간 건보공단의 결산을 살펴보면은 예산 항목보다 불용액과 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간단한 일례로 보시면은 건강정지 사업의 빅데이터 운영 및 활용 사업을 보시면은 불용액이 2020년 경우 거의 65%입니다. 그러니까 집행된 것보다 불용액이 더 많은 경우죠. 근데 이게 1년만 아닙니다. 거의 3년에 걸쳐서 계속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고 아마 금년에 저는 예산 결산을 해봐도 아마 불용액이 상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전국의 261개 보건소가 법정 기본 사업인 건강정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정지 사업을 건보공단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네. 그런데 이 사업도 미진하여 매년 100억 내지 200억의 불용액이 발생하고 불용률 또한 20 내지 36%로 상당히 높습니다. 공단 사업에 저는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가지고 아주 무계획적이고 방만한 예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사장님, 매년 공단에서 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효과 분석은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너무 형식적이고 저는 기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대해서 이사장님 견해 여쭙겠습니다. 예, 예산 절감을 위해서 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제 그 24년도로 2월 된 부분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거든요. 한번 보시면은요. 2021년, 22년, 23년 거의 불용액이 38.5%, 64%, 41%. 이거는 집행액보다도 불용액이 더 많다는 그런 반증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은 대체 어떤 사업입니까? 빅데이터 운영 사업은요? 이게 빅데이터 정보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화 사업이라면 저는 더욱더 치밀한 저는 추계 예산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게 사업이 좀 미뤄지면서 그 다음에 또 집행을 하고 또 미뤄지면서 집행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이고 저희는 빅데이터 굉장히 그 관심을 갖고 지금 계속 정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미뤄졌으면 그게 한 해로 끝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3년째 아마 금년에도 저는 결산을 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 조금, 금년에는 예산 얼마입니까? 의원님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더 정확한 데이터를 드리도록 혹시 담당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와 계시나요? 금년 예산 얼마인가요? 빅데이터 사업? 자, 그럼 그거는 추후에 한번 확인해서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공단 운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공단 직원 수는 보면 16,000여 명입니다. 인건비 지출은 연간 1조 3,900억입니다. 근보공단의 가장 기본 법정 업무는 건강보험료 부과 업무가 되겠죠? 네. 네. 그렇지만 그 부가 업무도 예전하고 달리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활용하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가 간소화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험료 부과 체계가 소득 중심 체계로 개편되기 만큼 그만큼 저는 직원들의 업무량이 굉장히 경감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사장님은 이 근보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직원들의 역량 강화라든지 의료계획에 따른 근보공단의 역할 재정립을 위해서는 저는 외부 조직 진단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필요하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혹시 근보공단이 제가 알기로는 저희가 77년부터 저는 이 근보공단이 설립돼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50년이 다 돼갑니다. 아마 이 50년 동안 혹시 근보공단 조직에 대해서 조직 진단을 받아보신 적이 있나요? 조직 진단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동안의 통합과 이런 부분들을 거치면서 조직을 축소한 적도 있습니다. 사실 2000년 되면서 1000여 명을 축소를 했고요. 그다음에 다시 이제 또 그럼 축소하셨다면요. 축소한 근거와 명수와 그 부분에 대해서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도 우리 장종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공단이 방만하게 운영되니까 저는 여러 가지 횡령이라든지 그런 사고도 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저는 면밀하게 해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 진단에 대해서 결과를 한번 검토하시고 저 의원실로도 네, 다음은 이주영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